네. 자, 다음 문제, 앞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제는 7번째 문제죠.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자료이고요. 매입거래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 세금이 있는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57번 유형이 됩니다. 매입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은 FAT 1급에서는 57번 유형밖에 없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영업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요.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부 회식을 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비용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 처리에 해당이 되는 요 식사비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있는 날짜 거래일시 10월 30일자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0월 30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고요. 신용카드사는 선택을 해줍니다. 국민카드를 썼네요. 국민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품명에는 영업부 회식비라고 하겠습니다. 영업부 회식비. 자, 수량과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신용카드는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12만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궁전한식이 여기선 거래처가 됩니다. 아까 신용카드는 여기 유형을 입력할 때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의 거래처는 궁전한식의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신용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고요.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고 어떻게 분계되었는가 볼까요? 자, 우리가 카드 매출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거래처를 카드사로 해서.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분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지급금 국민카드사를 거래처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궁전한식이라는 거래처에는 미지급한 게 아니죠. 궁전한식은 지급을 했고 국민카드사에 우리는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회사는 그걸 부채로 인식합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고요. 자, 상품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영업부 회식이니까 복리후생비로 상품을 개정 과목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거래인 경우에 상품이 아닌 것은 밑에 개정 과목을 반드시 하나 고쳐야 될 일이 생겨요. 이렇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모두 7문제를 했습니다. 7문제를.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데요. 결산은 모두 8점의 배점이 있고 2문제면은 하나당 4점씩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전표에다가 분계하는 것을 말하죠. 12월 31일자로. 결산자료 보면은요. 2020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 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이랬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2020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 기간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60만 원,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선급비용 처리했는지는 가서 보고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 1일 보험료 처리했는지 선급비용 처리했는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로 가셔가지고 일반전표 10월 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그랬더니 출금전표로 차변에 보험료 처리했군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 60만원 중 60만원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이 미경과된 것이 9개월치가 미경과됐잖아요. 그러면 이 9개월치는 당기의 보험료가 아니죠. 내년 거죠. 내년 거. 따라서 이거는 비용을 이연시키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비용의 이연이다. 이연은 선자 돌림이죠. 그래서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하고 9개월치를 대변에는 보험료 해가지고 비용을 소멸시켜 줘야 됩니다. 9개월치를. 자, 이런 분께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개월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1년치가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9개월치가 나오죠.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한 겁니다. 4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5만원으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증가 45만원, 대변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써야 되겠습니다. 821 45만원 비용 소멸, 취소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비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에 관한 회계라고 그러죠. 비용 이연,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자동결산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가서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이 없대든가 하면은 꼭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뺀 나머지만을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아예 없다고 여기서 명확히 밝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회를 할 때는 비유동 부채에서 찾으면 돼요. 전체 메뉴에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12월 결산일 31일로 해서
저 밑에 비유동 부채 쪽으로 가서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잔액이 여기 대변에 잔액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새로 이제 설정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를? 1200만 원을. 그 분계를 자동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 재무제표라는 박스에 맨 위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1월부터 12월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네,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밑에 참고사항을 가만히 보시면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퇴직금 전입액이라고 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 맨 밑에 잡비 바로 밑에 있어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 추계액 1200만 원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합계전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만약에 기설정된 게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게 뭐 1개, 많으면 2개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입력하고 나서 잊지 마시고 전표 추가 꼭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하고 또 한번 확인 눌러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뭐 시험 볼 때는 이걸 일반 전표가 넘어갔는지를 보고 갈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기가 좀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서 한번 조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온 걸 여러분이 뭐 지금은 시험 아니니까 확인해보고 할 시간이 충분히 되죠. 결차, 퇴직급여 1200, 결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도 만들어졌죠. 결차, 상품 매출원가 1억 4,900, 결대, 상품 1억 4,900. 그런데 대변의 상품이 갈 때는 언제나 이런 적요가 들어간다는 거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 적요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전액 시산표를 지금 가서 보게 되면은 조금 전하고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거 뭐가 전기 2월이 뭐 빠졌나봐요. 제 거에서 내가 입력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비유동 부채에 이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만 원이 여기에 잡혀 있죠. 자, 결산 문제 2개 우리가 또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약 2문제가 이런 식으로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는 맨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문제 5번에 있어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짜리입니다. 결산도 8점, 회계정보 분석도 8점인데요. 문제는 이게 훨씬 쉽죠. 자, 총계정원장 조회하라 라는 문제죠. 그럴 때는 먼저 총계정원장을 먼저 열어 놓으세요. 이렇게 총계정원장 전표 입력과 장부에 있습니다. 딱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봅니다.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이냐? 상품 매입 장부는 없죠. 그냥 상품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상품 계정 과목 검색해요. 상품의 차변에 들어간 게 상품 매입입니다. 네, 상품의 차변에 기록되는 게 이게 상품 매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은 상반기 중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서
1월이 가장 많았네요. 그렇죠? 880만 원. 답은 1월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하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일단 열어요. 부가가치세 1번에 있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봅니다. 일기예정 1월부터 3월 신고기간 동안 자 1월부터 3월 조회해놓고 정기신고 또 문제를 보면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이죠. 여기 위에 전자에 여기 매출처를 눌러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여기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겁니다. 질문이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그랬죠? 여기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여기네요. 부국상사.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답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기 FAT 1급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는 맨 뒤에 있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FAT 1급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실기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실무 이론 평가의 문제들은 유형별 연습 문제다 해가지고 앞에 이론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패스를 하시고요. 유형별 연습 문제 실무가 있습니다. 뒤에 쭉 가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네, 여기죠. 여러분 교재에 362쪽입니다. 362쪽. 실무수행평가 유형상사편이 나오는데요. 여기 유형상사편은 유형별로 두루두루 실습을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수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수하고 맞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형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이 유형상사 문제가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산전자를 이제 마치시고요. 위에 있는 용산전자 코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냥 클릭해도 되는군요. 여기 회사 코드를 유형상사 3200번으로 바꿔주세요. 유형별 연습 문제라는 회사입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자, 기초정보관리 2회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또 같이 해봅시다. 계정과목의 수정.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과목 중 235번 디자인권을 235번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로 바꾸셨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235를 키보드로 누르면 돼요. 235 하면은 디자인권이라는 코드로 바로 넘어가죠. 근데
잘 보시면 주변이 빨강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빨강색일 확률이 높아요. 네, 빨강색입니다. 여러분 빨강색은 그냥 의장권으로 바로 안 고쳐지죠. 컨트롤 F1 딱 치고 나서 입력해야 돼요. 의장권 엔터. 그래서 여러분이 개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에서 개정 과목을 빨리 찾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빨강색인지 검은색인지 글자색을 확인하셔서 검은색은 그냥 입력하면 되고 빨강색은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입력한다. 이거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봅시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미지급금 명세서. 이건 뭐 간단하죠.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 및 등록하시오 라고 했는데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닫고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정보의 맨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미지급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버리면 돼요. 이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 클릭하고 오른쪽에다가 거기 주어진 대로 7001번이 120만원 7001 하면 오피스 알파 딱 뜨잖아요. 120만원. 그 다음에 99601 삼성카드가 130만원 99601 삼성카드가 130만원. 네, 그러면 밑에 차액은 0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것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을 거래처별로 입력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든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가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여기서 말하는 단기가 여기서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매출액 7억 5천 시험지에도 7억 5천 매출원가 만나볼까요? 596000인데 우리 입력된 것은 586000 클릭을 해보고 기초상품 단기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중에서 틀린 것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직접 입력이 안 되고 어디선가 넘어온 것입니다. 어디서 넘어왔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상품을 2천만원으로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이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도. 그래서 이거 닫으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둔 다음에 전체 메뉴 다시 나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보면 밑에 이렇게 차액이 1000만원 나 있네요. 그게 재고자산에 있는 요 상품 요게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2천만원으로 다시 입력합니다. 2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밑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차액도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셀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596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부터 이제 바뀐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맞는가 보세요. 110650 아직도 안 맞죠? 밑에 보면 110000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 650짜리가 하나 보이네요.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면 65만원 차이가 났었는데 65만원짜리가 딱 보여요. 내용은 법인세입니다. 그럼 법인세가 입력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없어요. 그러면 법인세를 한번 여기다 넣어봅시다. 법인 엔터 65만원. 그랬더니 당기순이익 1억 1천만원,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도 1억 1천만원 맞아버렸죠? 네.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맞으면 다 고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오케이 될 때까지 고치면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3개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또 연습 문제 있는데 어음거래 문제 연습이 있네요. 어음거래가 좀 까다로운 편이죠. 일반 거래보다. 자, 어음거래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여기 유형별 연습 문제 어음거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그것을 8월 1일 날 어음 발행해 가지고 지급했대요. 약속어음의 등록은 2020년 8월 1일 날 수령을 했고 어음 발행한 날 수령했네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고 매수는 10매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어음 관리 내역도 작성하라. 이건 F3 눌러서 자금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지금 여기는 어음 등록하고 먼저 어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금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관리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3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어음 등록, 전표 입력, 자금관리. 그래서 어음 등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음 등록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실행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와 같이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를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전기분 재무상 거래처별 그렇죠. 거래처별 초기화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일반 전표를 이용하세요. 일반 전표에 있는 어음 등록. 자, 수령일은 8월 1일이죠. 2020-0801. 이 날짜에서 많이들 틀려요, 사람들이. 여기 수령일 날짜 꼼꼼히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음의 종류는 지금 이 어음을 보면 약속어음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요. 약속어음 아니면 전자어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여긴 약속은 1번, 전자어음은 4번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1번. 금융기관은 아까 문제에서 여기 수령을 국민은행에서 수령했습니다. 자,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음 시작 번호는 약속어음의 경우는 한글로 된 번호는 앞칸에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 이렇게 나누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타 2020-0801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앞에다는 자타만. 그리고 엔터 치고 뒤에다가는 2020-0801. 2020-0801 저음 번호를 입력했으면 엔터 치고요. 매수로 내려오면 10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필요 없군요.
자, 10매를 받았다 하면 10이라고 입력하시고, 1매를 받았다 그러면 1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0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닫아주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해야 되죠. 자, 이 날짜는 8월 1일 전표입니다. 외상매입금을 갚았고 대신에 어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자, 8월 1일 날짜 입력하시고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부채 감소 차변이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 거래처는 부산 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부산. 방향키로 가셔서 금액을 어음을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500만원짜리죠. 5 플러스 엔터. 자, 대변에 다시 부채가 증가합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해요. 252번 지급어음. 거래처는 부산 상사에 발행을 하죠. 그래서 0700이 부산 상사. 거래처 코드 똑같아야 되고요. 대변에 500만원 엔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 부산 상사,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대변의 부산 상사, 부채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감소하면서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가 더 있었죠. 어음 관련 정보 자금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있는 줄이 이렇게 보통 금액을 선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급어음이 있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F3을 눌러주세요. 그럼 밑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하는 이런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대변의 지급어음을 하게 되면은 발행의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커서는 이미 어음 번호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오늘 발행한 어음 번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수령일이 8월 1일 것 중에서 맨 첫 번호를 찾으면 돼요. 1월 1일 거는 아닙니다. 8월 1일 것 중에서 맨 첫 번호.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 발행일은 전표 입력한 날짜하고 거의 매번 같아요. 그냥 두시고 엔터 치면 되죠. 이번에도. 만기일은 항상 고쳐야 됩니다. 만기일은 어음을 보시게 되면은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가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일로 만기일 고칩니다. (2021년 1월 2일) 맞나요? 이렇게 고치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다시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자타 거기 들어간 거 놓쳤어요. 거기. 여기 적용하는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자금 관리를 하면 그게 자동 반영되는 겁니다. 써주라고요? 아니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거 검색을 해야지. 여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 어음 번호를 찾아줘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어음 등록 했잖아요. 10자.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더블 클릭을 어디서 해요? 어음 번호에서. 어음 번호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는 경우 분계 내용과 그 다음에 자금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음을 등록하는 방법 이거를 연습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일 날
전주 상사에 발행하였던 지급보험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발행한 것이 만기가 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돈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죠. 어음번호는 이런 어음이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은 만기가 됐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지급어음이 오는 것이고요. 돈은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로 분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었다고 하는 자금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만기되었다는 자금 관리까지 해줘야 돼요. 자, 8월 2일 거 전표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자, 위에 8월 2일 날짜 고치시고, 자, 어음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이 차변에 옵니다. 조금 전에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했죠. 그것이 만기가 되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3번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다 발행한 것이었느냐 하면은 전주 상사에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전주. 금액은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대변은 뭐냐? 당좌예금에서 돈이 인출됐죠? 102번 당좌예금. 그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다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한 다음에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을 클릭을 한번 하고 F3. 그럼 밑에 우리가 아까 대변에 지급어음이 했을 때 F3 누르면 발행하고 떴었는데, 차변에 지급어음을 넣고 F3 누르니까 결제하고 떴습니다. 결제라는 것은 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맞으니까 엔터 하시고 어음 번호를 또 더블 클릭합니다. 어음 번호 안에 이 빈 칸을 더블 클릭하면 300만 원짜리 어음을 딱 찾아줍니다. 그러면 선택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만기 때에는 어음 찾아주는 곳으로서 그 뒤에는 다른 내용은 입력할 내용이 없어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저교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음, 여기서 지금 여기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했다는 것은 받으러음은 받으러음 장부에, 지급어음이면 지급어음 현황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만기되었다 또는 발행했다 하는 것들이. 네. 대변 적요예요. 네네. 4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변의 적요가 여기가 4번이 뭐가 있죠? 지금 예, 예. 누르면 감점돼요. 아니요. 감점 안 됩니다. 예. 예, 넣어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시험에서 적요를 채점하는 것이 이 어음 관련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 안 넣으면은 회계 처리가 틀린 것이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 이 타계정으로 대체는 대변에 상품이 가는 경우에 타계정으로 대체를 넣지 않으면 그게 매출원가로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적요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점수 채점을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뭐 문제를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그 용산전자서부터는
시험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것만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가 그냥 패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해야 이 주어진 그 양을 60분 안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꼼꼼히 다 입력하면은 60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자, 어음 관련 거래 2번까지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3번부터 3번부터는 우리가 표시해 뒀다가 다음 시간에 어음 관련 거래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